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을 느끼시나요?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두 번째 편에서 주인공은 사춘기 소녀인데요. 주인공 라일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I'm not good enough, 나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낮아서 혹은 자존감이 더 높아지길 바라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라일리의 생각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최은수입니다.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존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존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0년대 미국에서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존감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라는 식의 생각이 공유되었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과 섭식장애, 그리고 약물 남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고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 전체에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자존감 부스팅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자존감 부스팅 운동이 아이들의 나르시시즘을 더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편이죠. 자존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채로 어쩌면 결정적인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 시행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특성 자존감과 상태 자존감으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성 자존감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처럼 아주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자존감 운동이 그다지 소득이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항상 높거나 항상 낮지 않죠. 모든 사람은 자존감의 변화를 겪는데요. 수시로 달라지는 자존감을 상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상태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자존감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미국 학부생들의 자존감이 대학원 입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합격 통보를 받은 날엔 학생들의 자존감이 상승한 반면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에는 자존감이 평소보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그런데 성공과 실패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합격 여부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학업 능력을 자신의 존재 가치의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두드러졌고, 반대로 학업 능력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합격 통보를 받던 불합격 통보를 받던 자존감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분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을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존감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삶의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또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으로 이룬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척 행복하죠. 문제는 이런 기쁨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존감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 이상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레이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를 이뤘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따라오는 정서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실패할 경우 나는 실패했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으로부터 자존감을 얻는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학업에서의 실패가 그들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부각되다 보니 내재적인 동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요. 자존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결함이나 부족한 점을 분석해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어적인 모습은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실패했을 때 그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목표가 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존감이 목표가 되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존감을 보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에서는 타인은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적이 되어버립니다. 자존감 연구의 대가인 제니퍼 크로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레이더망에 자존감이 없을 때 오히려 적정 수준을 찾는다. 높은 자존감을 원하는 우리는 스스로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또 성공적인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존감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 2의 말미에 라일리가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일리는 좋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 늘 좋은 사람은 아니죠. 따돌림 받는 친구를 두둔해주기도 하지만 상급생 언니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친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일리의 새로운 자아는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통합해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만 가지고 있거나 항상 성공적일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불완전하고 복합적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도 같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